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와 제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왜 파이코인을 하게 됐는지 이와 같은 얘기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002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월드컵을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하면서 그것 때문에도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긍지를 가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동경공업대학의 객원 교수로 이제 초빙을 해서 2002년 8월 달에 가서 한 1년간 동경공업대 교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인생을 여러 가지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던 것이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동경공업대학에 있을 동안에 홋카이도 대학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홋카이도 대학 교수가 저를 초대할 때 제가 어떤 테마로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캐리에서 당신이 만들었던 그런 실험 장치와 앞으로 그 야망을 홋카이도 대학 학생들에게 꿈을 좀 실어주면 좋겠다. 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 제가 캐리에 있다가 거기에 갔을 때만 해도 새로운 원자로 APR-1400, 그때는 APR-1400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KNGR, Next Generation이라고 붙였던 그 원자로에 관련되는 설명도 하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핵심적으로 해왔던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설명도 하는 걸 곁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홋카이도 교정에 갔을 때 제가 처음 발견했던 건데 윌리엄 클라크라는 동상이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지 하면서 보니까 그 유명한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중학교 정도 됐을 때 Boys be ambitious라는 이런 말은 누구라도 기억할 수 있는 그분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분 동상을 보면서 이렇게 야망을 가지라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됐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야망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면서 세미나를 마쳤는데 돌아와서 이분이 했던 행적을 이렇게 보니까 MIT 대학에 나와서 일본에 와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프론티어로 일본에 와서 농업학교를 만들고 홋카이도 교감을 하면서 학교 교훈을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야망은 돈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덧없는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 이렇게 야망에 대해서 정의했던 것이 제가 지금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하고 싶은 게 우리는 야망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챙겨야 되고 명예를 챙겨야 되고 재산을 확보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상당히 야망이라는 욕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던 그런 ambitious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런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서 저도 중학교 다니면서 학교 교훈이 배우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런 교훈을 제가 염두에 두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있어야 만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을 정의할 때 저는 가능하면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하고 저희 삶을 인생관을 다듬었던 그런 생각이 나고 그때 제가 가장 염두에 뒀던 말이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는 걸로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원자력 연구소에 들어가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원자력 발전소 새로운 원자로 개발 관련되는 거라든가 제가 열심히 해왔던 스마트 원자로 관련되는 것들을 열심히 해왔고 국가에 도움이 될 만큼 얘기했고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아랍 쪽에 수출을 할 수 있는데 발판을 뒀던 것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부산대학교 가서 기계공학 안에서 원자력 전공을 만드는 이런 역할도 하면서 보내왔고 그런 덕분에 이제 기계연구소에 다시 들어가서 원전 기기 검정센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번에 스마트 원자로가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번에 SMR에 관련되는 보조계통의 기기 제작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다른 지역 자체의 경쟁에 의해서 부산시가 이제 선정이 돼서 금년 초부터 한 5년간 한 200한 몇십억 투자해서 부산시에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SMR 관련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그 일을 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짬짬이 이제 파이코인 관련돼서 영상도 만들고 등등 해야 되겠지만은 또 많은 시간은 거기에 또 뺏겨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금년 말 오픈넷 가고 내년 초 오픈넷이 갈지 이와 같은 얘기들도 지금 트위터상에서는 오픈넷이 언제 되는지에 대한 코아팀에서 아나운스가 없다 하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서 긍정과 부정이 상당히 섞여 있는 그런 혼란적인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오픈넷 가는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거 보면 코아팀에서 언제 오픈넷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아예 오픈넷을 안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나마 코아팀에서 오픈넷에 대한 아나운스를 하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차근하게 준비해 오니까 언젠가는 오픈넷을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월 20일이 이제 미 대통령 취임식이 되니까 암호화폐 대통령이 들어서는 그날을 전후로 코아팀에서 오픈된 날짜를 제대로 잡지 않을까, 또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봅니다. 최근에 파이 네트워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많고, KYC 하는 요령이랄까, 뭐 임시 이미 KYC가 됐는데 롤백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코아팀에서는 이제 KYC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것도 아나운스도 하고 하니까 차분하게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픈넷을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지갑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지갑을 가지고 송금을 하는 것도 수시로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테스트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메인넷을 통해서 이제 메인 파일을 보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메인인지 테스트인지 확인을 항상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내기 하는 방법도 익숙하게 자주 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거기에 리스트업을 몇 개는 해놓고 보내는 방법도 자주 활용을 해보고, 그리고 파일을 보낼 때는 테스트 파일이든 메인 파일이든 항상 0.012개 정도로 보내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0.314 이렇게 이제 보내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코인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없겠지만은 이 코인을 보낼 때 숫자를 잘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실수를 하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파이에서는 실수를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0.314 또는 뭐 3.14라는 걸 확인하고 보내는 정도로 하고, 메인넷에서는 절대 0점 이상은 쓰지 않고, 만일 꼭 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숫자를 또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한번 실수로 다른 블록체인에 들어가 버리면 못 찾기 때문에, 내가 보내고 싶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어떤 블록체인에 보낼 때는 항상 소량을 보내고 접수해보고 받아보고 확인을 해보고 난 이후에 코인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요령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테스트 파일을 통해서, 월렛을 통해서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하는 이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유틸리티 보너스도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상당히 스캠 메일들이 파이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절대 오픈넷 관련되는 얘기라든가 뭐 리와드를 준다든가 뭐 에어드롭을 준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비밀 구조를 노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도 이제 하루에도 몇 개씩 스캠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파이네트워크에 리와드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대로 된 뉴스인 것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아예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지만은 지금은 어떤 액션도 그와 같은 것에 취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오픈넷 가기 전까지는 테스트넷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파이네트워크의 테스트 파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XRP를 거래를 해보는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옛날에 흉이라는 지갑, 지금은 이제 자만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자만 지갑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자만 지갑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지갑 준비금에 한 2XRP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트러스 라인을 많이 이제 깔아가지고 뭐 코인을 받았던 게 어떨 때는 뭐 100개, 200개 가까이 받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은 뭐 100개를 받았다면 EXRP가 이제 예치가 되니까 200XRP가 예치가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예치를 0.2XRP로 이제 바꿨습니다. 약 10분의 1로 이제 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이는 대신에 그 XRP 숨 자만 지갑을 확인하는 것에 1,100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도록 하니까 이것이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겠구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 지불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으면 뭐 애플을 이용하니까 애플페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료를 낸다든가 이렇게는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1,100원 정도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금방 결제가 가능한데, 이런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는지 경험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XRP를 통해서 이런 그 트러스트 라인 이런 것에 어떤 코인들이 이렇게 생성되어 갖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자만 지갑 안에 있는 앱 안에 있는 이런 앱들도 활용해 보는 것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엄청난 반가운 소식이 사실 나왔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AI 및 암호화폐 총괄수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총괄수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는데, 우선 친암호화폐, 그러면서도 페이팔 초창기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지명됐다. 이 데이비드 sak스라는 사람이 지명됐다는 게 이게 엄청난 큰 뉴스거리였고, 아마 그 바람에인지는 몰라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률을 타서 한 10만 불에 도달했다 해서, 여기에 10만 불 도달한 거에 대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10만 축하 메시지에, 도널드 트럼프 축하 메시지에 비트코인과 함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포인을 썼습니다. 이런 포인을 쓴 것처럼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SEC 위원장이라든가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그 AI 및 암호화폐 총괄수장이라든가 이런 친암호화폐계로 모든 진영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앞으로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로 갈 수 있는 기반은 닦아놨다.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립토 차르가 될 이 데이비드 sak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고 또 백악관의 기술 및 혁신 정책을 조언할 과기술자문위원회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이렇게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미국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이 제가 귀담아 들어둬야 될 내용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 참 언론의 자유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하고의 어떤 조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빅테크의 편견과 검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빅테크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글이라든가 그 페이스북을 얘기할 텐데 그동안 트럼프 진영에서 보면 이 구글의 편견, 그 페이스북의 편견 이런 걸로 해서 검열을 당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데이비드 sak스를 지명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런 빅테크의 그 편견과 검열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지시 같아서 앞으로 이게 엄청난 큰 변화가 될 것 아니냐. 물론 이제 또 XRP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한때 이제 지금도 팟캐스트에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고 팟캐스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토레스 판사가 언급했던 리플은 정권이 아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편을 들었던 리플이 성수했다. 판사는 리플의 판매가 투자 계획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XRP는 정권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을 가지고 리플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떤 코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암호화폐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중시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이코인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페이팔 마피아들은 이 니콜라이 박사의 관계가 충분하게 엮여 있다고 보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암호화폐가 기여하는 것처럼 파이코인이 다시 암호화폐를 위대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걸 보면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미국에서 어떻게 정지되어 가는 걸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좀 더 나은 이런 모양새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좌우창평이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지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보고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 워싱턴 소재에 있는 이제 싱크탱크 여기서는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채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이제 제출했다 이럽니다. 이 아마존 같은 큰 규모의 비트코인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아마존의 재무 전략에 비트코인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 4월에 추송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 그 논의가 있기 전에 이런 정책 센터에서 이와 같은 것을 언급을 했다 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산의 경우에는 한 5%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라. 장기적인 가치 보존을 위하고 수익률 정대도 일어나지만은 인플레이션 위험 완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싱크탱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자유창평이 이제 코멘트를 하기로 간단하다.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자유창평이 아마존에다가 비트코인 결제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방송에서 이 아마존의 얘기를 가끔 했는데, 아마존의 그 베조스를 통해서 이런 그 니콜라스 박사하고의 교류는 오래전부터 파이코인 만들기 전부터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박사가 방송에 나와서 직접 멘트한 것 중에 언젠가 아마존에서 파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생길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도 상당히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센터에서 그 큰 회사에다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한다면은 다른 쇼핑몰에서도 하게 될 테고, 이러면 이 파급 효과가 쇼핑몰 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다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암호화폐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부터 분위기가 하나씩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 이 파이코인의 앞으로 인프라가 정말 잘 구축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최근에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뭐 크립토 차르가 되지 않느냐, 뭐 이와 같은 얘기도 나올 정도로 미국 그 암호화폐계에서는 그래도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인베이스 CEO인 암스트롱이 했던 말이 2012년 6월에 코인베이스 설립 당시, 뭐 벌써 한 1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비트코인 100브로치를 매수를 했다면은 현재 150만 불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00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현재 가치는 73불이다. 이러면서 십몇 년이 지나도 100불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줄어들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12년 동안 최고의 성과를 거둔 자산이고 아직도 초기 단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기 단계에 아직도 10년이 지난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파이코인은 그야말로 우리는 초기 단계에 우리가 접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은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원하는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전략 준비금 얘기를 여기서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했는데, 만일에 이분이 이제 크립토 차르가 됐다면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무부에서는, 최근에 미국 재무부에 나오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때까지 비트코인을 무시하던 그런 보고서가 아니고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썼고, 여러분들 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트럼프의 정책에 맞장구를 치니까, 초창기에는 제롬 파월이 자기가 임기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라 그래도 자기는 안 물러나겠다고 큰소리 쳤던 친구가 이렇게 호응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럼 임기는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화합해가는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재무부와 연준과 SEC 위원장과 그 새로 생긴 그 AI 및 암호화폐 차르와 모든 것이 이제 퍼즐이 다 맞춰져서 꾸려 나갈 때 우리 파이코인이 오픈넷 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그러면 뭐
금년 말도 좋고 내년 초도 좋겠지만은 저는 가능하면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전에 아나운스를 해서 뭐 내년 3월 14일 파이데이에 우리는 오픈댓 가겠다라든가 이런 아나운스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